이걸 음식이라고 내놓냐? 사장 나오라고 그래! 당신이 식사할 때 보이는 행동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대변합니다. 당신이 식사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던진 그 한마디, 그걸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68세 은퇴한 사업가 오재만 씨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사업을 해온 오재만 씨가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 바로 사람은 밥상에서 드러난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가 4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이 속기도 했고 실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오재만 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이제는 진정한 관계를 선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사하면서 깨달은 요령이었어요. 누군가와 사업 얘기를 하려면 밥부터 먹자고 했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요령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오재만 씨의 기억 속에서 두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거창한 사업 제안을 하며 자신을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했지만 식사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던지고 음식이 늦게 나왔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수가 적고 소박해 보였지만 식사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고 종업원에게 정중하게 대했으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오재만 씨의 가장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밥 먹는 모습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능과 습관, 그리고 오랜 시간 형성된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오재만 씨는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진정으로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사람과는 인생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화려한 말과 SNS 프로필로 사람을 판단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다 드러나지요. 수십 년을 살아보니 결국 밥상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인생에서도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처음 만난 사람과는 반드시 한 끼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이니까요.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사소한 행동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는 차이입니다. 오재만 씨는 밥상에서 드러나는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내고 어떤 이는 담담하게 기다리죠. 저는 늘 그런 순간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오재만 씨는 1980년대 초반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저는 작은 식자재 가게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음식점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근처 설렁탕 집에 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게가 사람들로 붐볐고 음식이 평소보다 늦게 나왔어요. 오재만 씨의 목소리가 잠시 깊어집니다. 보통 같으면 짜증을 낼 법도 한데 그분은 오히려 주방장님이 오늘 바쁘시네요. 더 맛있게 해주시려고 시간을 들이시나 봐요 라며 웃으셨어요. 종업원에게도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 다치지 말고 일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분과는 오래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음식점 사장님은 오재만 씨의 30년 단골이 되었고 서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기억에 남는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90년대 중반 대형 식품회사의 임원이라는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분은 종업원을 불러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손님을 뭘로 보고? 라 호통을 치셨죠. 저는 그때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자라고요. 오재만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후 알고 보니 그 임원분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밥상에서 인내심 없이 화를 냈던 그 모습이 결국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드러났던 거죠. 인내심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장사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오재만 씨에게 밥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닌 그 사람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잘 알지요. 잔칫날 음식이 부족하면 어떤 사람은 괜찮다며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것밖에 없냐며 불평합니다. 그 순간의 반응이 50년, 60년 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재만 씨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식당에서의 작은 불만에 대한 반응, 음식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의 태도, 그런 것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밥상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도 언젠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오재만 씨는 이제 밥상에서 드러나는 권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세대가 젊을 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진정한 리더와 그저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의 차이를 봐왔어요.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밥상입니다. 오재만 씨는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식당들,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 경험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는 늘 지켜봤습니다. 대형 호텔 총지배인이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대기업 사장이 음식을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오재만 씨의 목소리가 무게를 더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반말을 던지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그건 결국 그 사람이 권력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줍니다. 2000년대 초반 대형 마트의 식품 담당 바이어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는 엄청나게 친절했어요. 오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오 사장님께서는 무슨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하면서요. 그런데 물이 쏟아졌을 때 종업원에게는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마트와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대로 오재만 씨가 평생 존경해온 한 식품회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분은 식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종업원들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라고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떠날 때는 주방에까지 들어가서 요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80대 고령의 회장님이셨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품격이었죠. 오재만 씨는 이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눕니다.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님, 경비원 아저씨,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될 수 있는 직업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보입니다. 우리 세대를 사신 분들께서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비록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어도 이런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말은 이어집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권력 관계에 대한 태도는 인생의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로도 사업 파트너로도 이웃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오재만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늘 밥상에서 사람의 상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피고 그것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게 제 인생을 지켜온 원칙입니다. 젓가락 한 번, 물 따라주는 손짓 하나에도 그 사람의 품위가 보임. 작은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 큰 의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재만 씨는 이제 밥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들이 가진 큰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는 식사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어른 먼저 수저를 드시게 하고 국그릇은 오른손으로 받치고 물은 상대방 것을 먼저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배려의 마음을 담은 행동이었죠. 저는 밥상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의 순간들을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반찬을 권하고 물이 부족하면 따라주고 휴지가 필요해 보이면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건 그 사람의 일상에 배어있는 타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는 아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합니다. 제 아내를 처음 본 것도 식사 자리였어요. 제가 당시에 사업이 안 풀려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내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좋은 음식을 골라 제 앞 접시에 놓아주더군요.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게 거창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지요. 4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첫인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도 밥을 먹을 때면 늘 제게 이건 먼저 드세요. 이건 맛있으니 더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에게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했죠. 그런 작은 배려가 쌓여서 결국 큰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오재만 씨는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갖는 깊은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옛날에는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잖아요. 요즘처럼 각자 자기 접시에 따로 담아 먹는 게 아니라 한 그릇에 찌개를 다 같이 떠먹고 반찬도 함께 먹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려가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니 내 욕심을 조금 줄이자라는 생각이 습관화된 거죠. 그는 과거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 오랜 거래처 사장님 중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식사할 때마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물잔을 살피다가
누군가 물이 비면 말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왜 항상 다른 사람 물부터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이 비어 있으면 채워주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주변에서 너도 나도 도와주셨어요. 저도 있는 힘껏 도왔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분이 평소에 보여주셨던 작은 배려가 결국 큰 도움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재만 씨는 결론을 내립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배려하는 행동은 그냥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타인을 향한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사 중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큰 위기 순간에 도움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젓가락 한 번, 물 따라주는 손짓 하나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재만 씨는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한 끼의 식사에도 감사하며 살아왔죠. 그런 태도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특히 식사가 끝난 후의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보여주니까요. 오재만 씨는 80년대 초반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저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작은 식재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에 매일 아침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은 꼭 오늘도 신선한 재료 준비해줘서 고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제가 덜 신선한 재료를 팔았을 때도 그 인사는 빠지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이 동네에서 꽤 큰 건물을 몇 개 가진 사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검소하게 사시면서 소박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죠. 어느 날 제가 사업 확장을 위해 가게를 옮겨야 할 때 그분이 자신의 건물 중 한 곳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주셨어요. 자네가 늘 정성껏 물건을 파는 모습이 보기 좋았네라고 하시면서요. 반면에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휴대폰만 보면서 음식에 관심도 없고 떠날 때는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조차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다른 면에서도 감사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재만 씨는 요즘 식당의 풍경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먹는 중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대화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없어 보입니다. 그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나눕니다. 음식과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습관화된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건강합니다. 불평을 먼저 하고 감사를 잊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유형이니까요. 오재만 씨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입니다.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아셨죠. 그래서 항상 식사가 끝나면 밥 잘 먹었다고 어머니께 인사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60 후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는 건 결국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따뜻합니다. 결국 밥 한 끼 같이 편하게 못 먹는 사람이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을 곁에 두세요. 오재만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 철학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 인생도 많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의 성공, 재산의 증식,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아내와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더 이상 화려한 사업 파트너들과의 접대 식사도, 복잡한 계약을 위한 미팅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밥 한 끼. 그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곁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밥상에서 진심을 보여준 사람들 뿐이었어요. 말은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지만 식사 앞에서는 본능이 드러납니다. 그걸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재만 씨는 요즘 은퇴 생활 중에 새롭게 만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희 전원주택 단지에 이사 오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저는 항상 처음 만나는 분들과는 꼭 한 번 같이 밥을 먹어봐요. 그러면 그분의 90%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난 5분의 어르신들과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간단한 반찬에 소박한 밥이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는 밥상머리가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밥상머리는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 걸을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무대입니다. 4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제 나름의 지혜이자 판단 기준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재만 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청취자들에게 조언을 전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두세요. 그런 사람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말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란 결국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을 찾는 여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함께 밥을 나눌 사람들 뿐입니다. 오재만 씨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밥부터 먹자. 그럼 다 보인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